스티브 잡스도 손해를 봤군요. 예, 디자인을 잘 몰라갖고 우리는 스티브 잡스도 모르는 그런 거 정도는 우리는 알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1,000억 내고 배운 내용을 네. 공짜로 이렇게. 공짜로 우리 1,100원 가져가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오후 4시 지식재산을 찾아 동서남북 어디든지 달려가는 특허청의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현직에 계시는 디자이너 분들 그리고 디자인을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디자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가 변리사 한 분을 모시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한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변리사 김영준이라고 하고요. 고객의 디자인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LG전자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같은 걸 법으로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디자인은 또 너무 또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주제를 좀 설명해 주실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어려운 법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디자이너가 알아두면 좋은 최소한의 법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뭐 창작도 중요하지만 그 관련된 법, 그 중에서도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럼 구독자분들 이 방송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보면 디자인 이거 창작하기도 바쁜데 언제 법을 알아야 되느냐, 뭐 알 필요 있겠느냐, 뭐 그렇게 반문하시는 구독자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최소한의 법을 알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면은 좀 더 이해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디자인 전공이라서 네, 알지만 진짜 바쁘거든요. 뭐 스케치도 해야 되고 목업도 해야 되고 네. 영상 찍고 이런데 아플 때를 대비해서 의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응급처치를 배워두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디자이너도 깊은 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디자인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2000년대 초반에 MP3가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이제 가장 잘 나가던 MP3가 애플의 아이팟이라는 제품이었는데 네. 기존에 뭐 CDP나 워크맨 이런 거에서 노래 계속 적었는데 네. 아이팟 같은 MP3 시대로 오면서 노래가 막 1000곡이 넘게 엄청나게 나왔어요. 알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중요해진 게 UI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노래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그걸 이용자가 편하게 노래를 찾을 것인가 네. 해서 UI 디자인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애플이 젠플레이어라는 회사 제품의 UI를 베꼈어요. 네.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가 만든 젠플레이어라는 MP3를 베꼈는데 당시엔 스티브 잡스가 UI 디자인을 베껴도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뭐 베껴봤자 뭐 큰일이 생기겠나 하고 베꼈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팟이 판매가 엄청 많이 된 이후에 고소를 당했고 네. 그래서 심사관님 생각하시기에 혹시 네. 이 UI 디자인을 베꼈을 때 네. 얼마 정도 물어주면 적당할 것 같으세요? 100억? 실제로 애플이 젠플레이어를 베낀 대가로 1억 달러를 배상을 했어요. 1억 달러면 뭐 1,100억 원 정도. 네네, 1,200억 정도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UI 디자인이 법으로 보호받는 걸 알았으면 그전에 뭐 디자인을 사거나 디자인 변경하거나 변경. 베끼면 안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1,200억이나 날렸잖아요. 그것만 알았어도 그 1,000억이 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도 법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알아둬서 큰 돈을 잃는 걸 피하라는 의미로 방지하고 있다.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손해를 봤군요. 예, 디자인을 잘 몰라갖고 우리는 스티브 잡스도 모르는 그런 거 정도는 우리는 알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1,000억 내고 배운 내용을 네. 공짜로 이렇게. 공짜로 우리 네. 1,100원 가져가는 거네요. 현직에 있는 디자이너나 지금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알아야 될 그 첫 번째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그래도 하나만 알고 가자 네네.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디자인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데 보호받는 요건이 있어요.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기준이 뭐냐면은 특허를 받기 전에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디자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고 네. 소개하는 그 PPT, 유명한 PPT가 있어요. 아, 있죠. 청바지 입고, 맞아요. 저 까만 입고. 티셔츠 입고. 이제 그 아이폰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줘요. 네. 하면서 이렇게 막 화면 만지는 거 보여주면서 네네네. 이게 어떤 목록이 끝에 갔을 때 튕겨나가는 효과가 있는 거 보여줘요. 이제. 예. 그걸 이제 바운스백이라고 부르는 효과가 그렇죠. 있는데 바운스백. 네. 네, 그것도 이제 디자인에 속하는 건데 스티브 잡스가 특허 출원을 다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공개해버리는. 출원하기 전에 공개해버리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 소송이 나가지고 네. 누가 이제 바운스백을 베꼈다가 이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소개하면서 공개를 한 건이다 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가 되고 네, 유럽에서 그걸 다 베낄 수 있게.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래서 우리가 네. 특허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디자인을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네. 이제 디자인 특허를 받기 전에 디자인을 공개해서 보호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사건인가요? 그 알고 계실 텐데 토끼 모자 사건이라고. 아, 저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 네, 맞아요. 그 토끼 모자도 만드신 분이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네네. 특허를 먼저 받고 이제
공개하거나 생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네. 생산부터 먼저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돼서 그게 좀 유행이 되면서 그렇죠. 팔리기 시작했을 때는 네. 이제 이미 특허를 받을 기간이 지나가지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에서도 난리 났거든요. 디자인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특허로도 됩니다. 특허는 이제 기술이 가미돼야 되는데 이걸 이게 누른다는 거는 그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특허로도 가능하고 그다음 디자인은 그 신미감을 주면 또 디자인으로 되는데 그 두 개가 동시에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허와 디자인과 상표 뭘 하나 개발했다면 한 세트로 꼭 묶어서 출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변리사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계속 해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디자인 출원을 하시고 네. 그 이후에 공개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실수로 법을 잘 몰라서 실수로 공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공개한 지 1년 이내라면은 공개하지 않은 걸로 봐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공지 예외 주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제도를 통하면 공개한 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1년 이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특허청이나 변리사한테 문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이냐 이런 건데 제가 사실 뭐 특허청 소속이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학생이나 사정상 이래 출원을 못하는 디자이너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럴 경우에 뭐 어떤 구제 방법이나 어떤 수단 같은 게 없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디자인은 이제 출원해서 보호받는 게 맞는데 네. 사실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 학생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네. 컨셉 디자인을 많이 해요. 컨셉 디자인이라는 게 뭐 생산하려는 게 아니라 과제나 뭐 공모전을 위해서 만든 디자인들인데 이런 거에 사실 돈을 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특허를 받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내가 이 디자인을 왜 했고 그리고 언제 했는지 이런 걸 차라리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내가 언제 만들었고 나의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일단 공개를 해놓고 난 뒤에 설령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유사한 거를 출원하더라도 내가 먼저 공개가 됐으니까 일종의 자기 최소한 자기 방어 목적은 될 수 있겠군요. 그 몇 년 전에 그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어떤 사건인가요? 스타벅스에서 머그컵을 출시를 했는데 네네. 새 모양의 머그컵이에요. 새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머그컵인데 그 머그컵 디자인이 몇 년 전에 개인분이 만드신 거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개인분이 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스타벅스에 그 이의를 제기한 거죠. 내 거랑 똑같으니까 만들지 마라. 스타벅스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생산하겠다 대답을 했는데 그 뉴스 기사 나오고 사람들이 욕을 엄청 여론몰이를 한 거네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 앞에 개인 디자이너분이 기존에 만든 걸 인터넷에 올려놔가지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판매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신메뉴를 개발했는데 개발한 사람은 정작 이제 뭐 그 레시피를 특허 출원하거나 상표로 출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모 프랜차이즈에서 유사한 거를 이제 먼저 출원하고 이제 등록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심했거든요. 직접 사과문도 올리고 뭐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 사과문을 올리게 할 수 있던 계기는 골목식당이라는 그 하나의 그 어떤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공개적인 역할을 또 해줬거든요. 예, 그게 또 크다 보니까 예, 그게 힘을 얻어서 또 된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디자이너 분들도 항상 뭐를 창작하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은 내가 언제 작성했다, 언제 뭐 했다, 어떤 기록의 역할로서 공개하는 것도 나중에 향후에 자기 방어 목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김영준 변리사님하고 디자인으로서 꼭 알아야 될 최소한의 법 이야기 쭉 해보고 있는데요. 또 시간이 또 아쉬워요. 그래서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최소한 중에서도 요 정도는 더 알아야 되겠다는 거 했으면 또 꿀팁 전해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는데 다음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김영준 변리사님도 유튜브를 하나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검색어에 뭐 김영준 디자이너, 김영준 변리사 치면은 김영준 변리사님 운영하는 유튜브를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지식을 배워가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변리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